스위스를 안 가봤는데 네네. 스위스가 이런 분위기 아닐까. 아둥이 엄마를 가지고 네네. 3녀 2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었어. 20년 전에. 근데 이제 다 커서 학교 근처로 회사 근처로 전부 다 가다 보니까 마당이 이제 비었어요. 너무 아깝다. 그 애완견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 애정의 강도가 네네. 상상 초월이다.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어요. 토요일 하루에 매출이 토요일에 하루에 70만 원까지 썼던 것 같아요. 70만 원이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집안 청소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뭉게뭉게 구름산 빌리지 호스트 한정희라고 합니다. 뭉게뭉게 구름산 빌리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저 보시다시피 저희 마당이 좀 넓잖아요. 저 네네. 혼자 놓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웃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피크닉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마당을 빌려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집인 거죠? 네네, 저희 가정집이에요. 마당을 강아지들이 와서 아니면 가족끼리 캠핑을 하거나 하는 장소로 공유 개념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죠. 지금 이거 이뻐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침에 머리 세팅을 했는데 청소하느라고 이렇게. 대표님 이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년 됐어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우리 남편 음악실로 쓰던 방이에요. 근데 지금은 되게 주방도 있고 되게 가정집 네.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네네.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먹거리들을 좀 조리해서 피크닉 할 때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쓰거나 아니면 뭐 이제 젊은 애들이 파티하는 공간으로 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 남편도 저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중요시 여겨서 아는 분들, 지인들을 좀 초대해서 바베큐도 하고 여기서 음악도 들려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남편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마당을 빌려주는 집을 등록하라고 하는 포동 먹내부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럼 이 집을 처음 구매를 하셨을 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죠. 그때는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전혀 공간을 쉐어한다는 개념도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 오게 된 이유는 그때 아이들이 4명이었어요, 이미. 근데 이제 또 임신을 해가지고 5명을 낳으려고 하는 즈음에 층간소음으로 밑에 층에서 엄청 정말 아저씨가 칼부림 날 정도로 예민해가지고 더 이상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뒤로 한 100집은 본 것 같아요. 주택으로? 주택으로. 애기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 원래 아파트에 살고 싶으셨는데. 그럼요. 근데 애들이 이제 여기 와서 마당을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 불러서 캠핑도 많이 하고 이 공간은 우리 아이들한테 소중한 공간이죠. 근데 이제 다 커서 학교 근처로 회사 근처로 전부 다 가다 보니까 마당이 이제 비었어요. 너무 아깝다. 아까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셨는데 지인분들이 추천을 그렇죠. 주신 거죠. 그렇게 개념을 넣어준 거죠.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소중한 곳인 줄. 그러니까 공유 사업을 하면서 포동 먹내불에 사는 손님들이 오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곳에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째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분들이 감동해요. 포동먹내불이 강아지를 위한 공간 대여 어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알아서 올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어떤 설치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도 잘 해주시고. 어떤 관리를 받으시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강아지를 안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죠. 근데 이제 포동 먹내불에서는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펜스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도 왜 있어야 되지? 사랑하는 강아지가 그 펜스 사이로 밖으로 튀어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분들의 니즈가 뭔지, 그분들은 이런 공간을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하세요 이게 아니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이 아마 정년퇴직하시고 근교에 전원주택 갖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보니까 손님이 오면 손님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노년이 될 때 외로움도 없다, 늘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젊은 분들의 대화도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요즘 손님들은 또 너무 좋은 게 다 분리수거를 해놔요. 그럼 우리들이 알아서 그것만
치우면 되니까 참 매너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표님은 하루 일과가 이렇게 손님들이 두고 가신 걸 정리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럼 지금은 아예 다 은퇴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저 오후에는 또 일해요. 오전에만 이렇게 네네. 좀 일을 하고, 이제 오후에는 제 일을 또 하죠. 우리 남편도 일하고요. 이게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이드 잡으로 하면 아주 좋아요.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시간대를 예약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와서 이런 공간들을 공유하고 음식물이나 이런 거 내놓고 그냥 가세요. 계산하는 모든 건 앱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네. 전혀 우리들이 뭐 신경 쓸 일이 없죠. 근데 아무래도 가정집이다 보니까 네. 대표님께서 일을 나가 있는 상태에서는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으세요? 불안한 요소는 저희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앱을 통해서 다 신원 증명해가지고 가입하는 거잖아요.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은 네네. 일단 배변 치우는 것도 확실히 자기나 하고 그거에 대한 매너가 그냥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숙박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쵸. 저희도 그랬으면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단독으로 빌려줄 수 있다는 거. 그 시간에는 딱 그 팀만. 한 번에 한 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가 놀다 갔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당 빌려주는 가격은 얼마예요? 평일에 22,000원, 시간당 22,000원, 사람 2인에 강아지 한 마리. 그래서 보통 요즘은 한 3, 4시간 놀다 가면 한 10만 원 정도는 다 내시는 것 같아요. 또 뭐 이런 거 바베큐를 한다. 네네. 그럼 또 2만 원 또 추가. 저기 수영장, 네네. 수영장 강아지가 논다. 그럼 또 추가. 부가적으로 설치해 놓은 게 많으시네요. 네, 그것도 다 포동에서 알려줬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000만 원도 안 들었죠. 이제 저런 펜스 네네. 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약간 비전문가 냄새가 많이 풍기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는 네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네네. 돈이 나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그러면 실질적인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 마당을 평일에는 거의 지금 사람이 없고요.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일요일은 저희가 교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가 거의 다 풀 부킹인데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 6개월 차에는 네. 100만 원, 다음 6개월에는 200에서 250 사이, 그 다음에 1년 6개월 차 지나고 있거든요. 토요일 하루만 갖고 300에서 뭐 350 그 사이예요. 토요일 매출 말고 일요일까지 한다면 600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평일에는 한 달 예약 건수가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돼요? 한 개씩, 두 개씩 그래도 매일 있긴 있어요. 생각 외로 자기가 사랑하는 애완 견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공원에 데리고 와서 노는 걸 쳐다봤을 때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오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거나 그러신 그쵸. 분들이 많이 오시겠네요. 그렇죠. 그 애완견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 애정의 강도가 네. 상상 초월이다. 어떤 분은 진돗개를 데리고 왔어요. 일산에서 오셨는데 개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본인은 일한대요.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토요일에도 계속 이렇게 공간을 대여해 주시고 그런데 지금 마을이잖아요. 네. 인근 이웃분들은 불만은 없으세요? 저희가 그래서 특별히 여러 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엔 그 한 팀만 받아요. 네네.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크닉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굳이 뭐 이웃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고 요즘 강아지들은 짖지도 않아요. 너무 프렌들리하고 진짜 이뻐요. 그러면 주변에 먹내블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공간 대여업을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있으시죠. 많으시죠. 지방에도 저희보다 더 잘 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점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종목이 저희는 강아지, 애견 동반 운동장이고 그거 말고도 공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광명에 이런 공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아파트 숲인데 오신 손님한테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면 수원, 뭐 일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세요? 그랬더니 뭐 1시간 미만이라고. 아니 이렇게 먼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보통 3, 4시간 거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 3, 4시간 거리에 비해서 너무 좋고 편안한 거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원래 네. 그 지금 공간 대여 하시기 전에도 이런 설치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설치물 없었죠. 공간 대여 때문에 네네.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죠. 네, 오두막은 여기 이제 햇볕을 좀 피하라고 맨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좀 이런 음료수도 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네.
저희들이 외부 음식은 반입하게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앱을 갖고 배달의 민족으로 뭐 네네. 떡볶이 시킨다든지 다 시킬 수 있어요. 이런 그것도 것도 어떻게 만들고. 보면 부가수익. 그렇죠. 부가수익이죠. 작정하고 부가수익 올릴 거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작정을 안 해가지고 그렇지.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세요? 손님대별로 뭐 가장 많은 비중은 가족 단위. 친정엄마나 친정아버지, 시어머니의 생일잔치.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그렇죠. 여기서 하시는 경우가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네네. 음식점에 가서 하는 생일잔치보다 훨씬 좋아해요. 확실히 자연도 가까이 있고 강아지들도 뛰어놀 수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 방해 안 받고 걔네는 뛰어놀고 고기 구워서 여기서 앉아서 대화하고 아주 다 재미나게 놀다 가세요. 근데 이렇게 고객들을 받다 보면 진상 손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별로 없나요? 저희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진상 손님 없었어요. 진짜 없었던 것 같네. 진상 손님. 한 달에 몇 팀 정도 받으시는 거죠? 거의 토요일은 풀로 있고 평일날도 한 두세 팀은 계속 있어요. 토요일이 풀이라고 하시면 몇 팀 정도 아,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희가 10시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팀이 한 2시간에서 3시간? 그러니까 5팀에서 4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뭐 부모님 생일 파티라든지 뭐 이런 거를 겸해서 애견이랑 같이 올 때는 3, 4시간 잡고 1시간이라도 우리 강아지 뛰어놀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밤 9시나 10시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토요일마다 거의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그렇죠. 충분히 그 이상은 나오죠. 그럼 최대로 많이 벌었을 때 토요일 하루에 매출이 어느 정도 토요일에 있을까요? 하루에 70만 원까지 썼던 것 같아요. 바베큐하고 수영장하고 사람 2명에 강아지 1마리가 기본이니까 식구들이 한 뭐 4, 5명이 온다. 1인당에 10,000원씩 추가 비용 있고. 아니면 또 회사 동호회 모임? 여기 가까운데 이 코스트코 있거든요. 아, 코스트코에서 고기 갖고 오면 최상급 고기를 2만 원만 주면 편안한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먹는데 왜 안 해요? 저희는 다 재방문 내지는 소개로 오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싶은 공간 이런 그쵸? 느낌이네요. 그렇죠. 몰라서 못 온다고 저한테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새로운 사업을 좀 구상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충분히 요즘에 니드는 프라이빗한 거, 그리고 우리들만의 그 모임, 또 가성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름이 뭉게뭉게 구름산 빌리지잖아요. 구름만 떴다 하면 제가 사진을 찍어요.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네, 저는 구름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외갓집 이런 데 방문하잖아요. 그럼 이런 평상에 누워가지고 구름을 봐요. 자연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안녕. 이렇게 애들 네. 잘 노는 거 보면 어떠세요? 쳐다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약간 우울증이 있는 어른들도 강아지 키우면 엄청 좋아진다잖아요. 공간을 대여해주고 힐링을 대신. 그럼요. 저는 적정한 땅이 있다면 꼭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조금 넓은 평수에 마당이 있어야지 이렇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조그만 애기들은 그렇게 막 넓지 않아도 강아지 사이즈를 좀 제한하면 되니까. 저런 애기들은 너무 넓어도 1시간만 뛰어도 힘드니까 내 애기들은 목줄을 풀렀다는 것 자체, 그거로 의미가 있어. 공원을 가든 어딜 가든 다 목줄을 끼고 해야 되니까. 진정해. 옳지. 여기 엄청 더운가 봐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뛰어본 적이 없어서 혓바닥이 다 나와버렸네. 혹시 이런 공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너무 좋네요. 잔디도 그렇고 네네. 아기가 놀기에는 딱 좋네요. 왜냐면 여기 아파트 단지라 네네. 강아지들이 놀 곳이 사실 너무 없거든요. 우리 아기가 너무 좋아하네요.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50대, 60대,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도 창출되고 또 외롭지 않고 소통하는 사업장이니까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명 이 영상을 보시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네. 그거에 있어서 되게 막연하게 두렵거나 맞아요.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어떤 거? 맨 처음부터 어떻게 하지? 그게 될까?
아니 선전은 어떻게 하지? 사람이 어떻게 와? 그리고 내 개인 생활하고 너무 충돌되지 않을까? 기타 등등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는 많은 염려거리들이 떠오르잖아요. 그 염려들을 일단 접으시고 전문가를 찾아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수많은 호스트들을 상대를 했고 문제를 알고 해결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시작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방법들을 각자 형편에 맞게 제안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은퇴하신 중장년층한테 힘이 되는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단돈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매달 누적해서 수입이 창출이 돼야 되는 거.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는 거.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이 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